에너지홀릭스 김영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엠페이스의 임상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일인 청담 의원의 박현준 원장님 모셔서 엠페이스의 임상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원장님은 리프팅계의 황태자시죠. 병원에 없는 기계가 없을 만큼 정말 EBD를 이용한 리프팅 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린 내용은 엠페이스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려봤습니다. 강의도 잘 해주실 거고 좀 이따가 우리 김희진 교수님 다시 모셔가지고 서로 의견을 한번 교환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인 청담의원 박현준 원장입니다. 우리 해부학적으로가 너무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김희진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패턴 그리고 다른 장비와 어떻게 환자들한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좀 장비 설명이랑 좀 궁금한 것들을 짚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미드페이스 리프팅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본 내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미드페이스 리프팅을 하러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에 오죠. 턱선도 중요하고 이중턱도 중요한데 환자들은 말을 안 하는 사이에 여기 팔자주름 개선을 다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병원에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EBD 시술들, 서마지나 울세라나 이런 대부분 시술들은 레이저 레비알 폴드의 개선보다는 라테럴 페이스의 개선을 많이 시키는 거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오늘 주제인 미드페이스 리프팅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어떤 것을 타겟으로 오냐면 여기 보면 약간 젊은 얼굴 시계 컨투어, 그 다음에 얼굴 중안면부, 미드페이스의 세깅되는 부분의 타이트닝, 리프팅, 그 다음에 로우 아이리드랑 이 칙 부분, 스무스한 트랜지션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기가 이렇게 눈물고랑이라고 꺼져 있고 경계가 이제 돼 있고 쳐져 있죠. 그 다음에 레이저 레비알 폴드, 소위 말하는 팔자주름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중안면부의 볼륨을 개선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하는 EM페이스라는 장비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EBD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시술들 겁내하고, 그리고 우리 보통 하는 서마지든 울세라든 이런 것들로 리프팅이 되는 줄 알고 팔자주름이 펴진다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처음에 24년 1월 3일 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비를 들여왔는데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이 비용으로 이거 시술할 바에는 차라리 서마지 울세라를 하지 이걸 왜 하냐고 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술은 중안면부에 관련된 시술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EBD 시술들은 대부분 라테럴 페이스, 턱선이나 이중턱이나 얼굴 좀 작게 하고 스킨을 타이트닝하는 시술들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김희진 교수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주셨지만, 중안면부의 이제 노화, 에이징 프로세스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건 사실은 중안면부의 볼륨 로스고, 볼륨 로스 중에 이제 슈퍼피셜 팻보다는 딥팻이 꺼지면서 얼굴이 이제 처지는, 그리고 피부도 늘어지지만 스마스는 근막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죠. 뭔가 하나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 스텝으로 볼륨도 개선시키고 여기 라인도 좀 좋게 하고 소프트 티슈도 좀 집어넣고 필로도 막 당기려고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내추럴 팻 컴포넌트 지방이 많으면 줄여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을 이제 해보고 있죠. 수술을 겁내하시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럼 비수술적으로 원하니까 병원에서 보통 했던 시술은 실루 걸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데는 필러 넣고 필러로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줘서 밑에서 넣어줘서 올리고 위에서 눌러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톡신처럼 쓴다 그래서 필러를 넣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시술들 보면 근본적인 중안면부의 효과를 보기에는 보조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많이 해보셨지만 실을 당기면 웃으면서 다 풀어지잖아요. 오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필러를 원치 않거나 넣어서 이게 중안면부 리프팅이 안 되는 케이스의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톡스에 대한 단점도 있고, 이런 시술들을 중안면 리프팅을 해왔지만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장비 EM페이스는 이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근본적인 중안면부의 리주비네이션을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을 이렇게 막 팔자주름 핀다고 이게 걸죠. 단적으로 이런 예뿐만 아니라 사실은 템포랄 에어리로부터 여기 짧게는 헤어라인 있는 데부터 눈 옆에 있는 다이고먼트 큐테너스 이관 밑에 걸면서 팔자주름 피려고 이제 많이 했었지만, 환자분들도 그렇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머슬 액션이 굉장히 심한되기 때문에 립 엘리베이터들이 움직이면서 실이 다 풀어지죠. 얼마 안 가서 이물감도 있고 실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김희진 교수님 말씀하신 립 엘리베이터들이 작용을 하면서 내추럴 폴드도 만들고 어쨌든 주름도 만들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 중안면부의 리프팅도 그 관여하는 보여집니다. 필러를 위에다 놓으면 눌러줘서 움직임을 줄여주고 근육 밑에다 넣으면 지지해줘서 더 액티비티를 증가시켜줘, 이런 내용의 이제 연구도 있었고요. 이런 리테이닝 리가멘트에 필러를 넣어서 리프팅을 시켜주자, 중안면부를. 사실은 이렇게 라테럴 페이스에 필러 넣는 거는 우리 동양인들, 한국인들 특히 싫어하고, 중안면부에는 꺼져 있는 분들은 필러를 넣어서 리프팅이 되겠지만 꺼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분들은 중안면부에 이렇게 필러 넣어서 리프팅하기 힘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중안
정면부는 크게는 5층으로 돼 있고 근막과 피부와 지방과 근육과 본으로 돼 있고 EM페이스라는 장비는 메인 타겟은 머슬이고 스킨에도 영향을 주는 듀얼 레이어로 치료를 하는 장비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지방도 줄고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화면부는 꺼지면서 처지게 돼 있죠. 김희진 교수님이 쓴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근육이 지방 밑에 이렇게 분포해 있죠. 그리고 이 장비는 피부랑 근육에 영향을 주지만 지방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드페이스에 에이징이 오면 이 중안면부의 볼륨이 꺼지고 근막이 처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중력 방향에서 처지면서 이렇게 그루브가 생기고 내추럴베어 팩 컴포넌트가 강조되고 내추럴베어 폴드가 이렇게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EBD, EM페이스라는 장비는 어떤 페이셜 익스프레션, 페이셜 리주비네이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면서 나온 이제 장비예요. 주름 개선, 모어 리프트, 니들 프리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넌 인베이시브하게 미드페이스 리프팅을 하는 김희진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럼 타겟은 이 4가지 머슬이고 미드페이스에서는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메이저, 리조리우스 머슬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림이 잘못됐다고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거 회사에서 준 그림이긴 하지만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거 가지고 토대로 임상적으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액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처럼 프론탈리스 머슬을 강화시켜주고 미드페이스의 립 엘리베이터들을 강화시켜주고 또 패치를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방향이 틀렸죠. 약간 테크놀로지를 보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마그네틱 필드의 솔리드 일렉트로드 방식이 이렇게 열을 밑으로 주면서 RF 전기 에너지죠. 주면서 RF 일렉트로드에 딱 막혀가지고 그 밑에까지 클로즈 루프를 형성하지 않는데 이 장비는 RF와 싱크로나이즈 돼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가 조화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패치를 붙이면 스킨에도 작용하고 약간의 팻에도 작용하고 이제 근육에도 작용한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관련돼서는 이 회사는 1993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독보적인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패스와 같은 원리, 결과적으로는 머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이 EM페이스를 개발한 회사 BTL은 이런 EM 필드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전기작을 통해서 머슬에 영향을 주고 스킨에 영향을 주고 뭐 시작 프로테인도 얘기하고 서큘레이션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후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이패스,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일렉트로 스티뮬레이션과 RF 기술을 이용해서 스킨과 머슬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패치를 보면 이게 일회용 패치인데요. 포헤드 붙이는 패치를 보면 가운데 2개는 RF만 나가고 양쪽은 하이패스 RF가 교차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눈썹의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강도를 조절해서 싱크로나이즈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얼굴에 붙이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나 리조리스 타겟으로 하는 패치도 이렇게 생겼어요. 진피에 40에서 42도 열을 주고 패칭에 40에서 42도 열을 주고 머슬에는 40도가 좀 안 되는 열을 준다. 그럼 팻에도 열을 주면 스킨에도 열을 주면 콜라겐이 스티뮬레이션 되고 머슬에 영향을 주면 너브5 영향을 줘서 액티비티를 증가시킨다는 하겠지만 팻에 열을 주면 어떤 영향이 생기냐 지방이 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하이패스의 원리는 머슬에 있는 모터 뉴런의 멤브레인에 있는 디폴라라이제이션 탈분국화를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스킨에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붙이고요. 머슬에 영향을 줘서 연구 결과 37% 정도의 주름을 줄여주고 머슬 톤은 30%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얼굴 리프팅 효과는 한 23% 정도를 주고 있다. 얼굴 리프팅은 사실은 만디블라 보도인데도 좀 선명해지거든요. 당겨지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미드페이스 리프팅이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머슬과 스킨뿐만 아니라 팬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환자분들이 이거 하면 얼굴에 지방이 녹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 그림은 얼굴에 있는 EM페이스가 아니고 배에 붙이는 엠스컬트 네오라고 하는 그런 장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케마틱한 그림인데요. 근육층에는 약 40도씨 열이 가고 피부에는 약 40도 열을 주고 지방층에는 41에서 42도 열을 이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문 중에 지방의 어떤 레이폴라이시스를 일으켜서 지방의 어떤 액티비티를 60% 이상 바이오빌리티를 줄여주는 조건들에 대한 논문이 있거든요. RF의 지방이 녹는 온도와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은 45도로 3분, 43도로 5분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펫셀의 바이오빌리티가 60% 이상 깨진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42도가 안 되니까 20분을 해도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하이팸이라고 해서 배에 붙이는 EM 스컬트 얘기인데 RF 젠틀 모드는 지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드고 업그레이드 모드는 지방에 영향을 줘서 온도를 높인 모드가 있거든요. 이 얼굴에 적용하는 걸 응용을 좀 해보면 머슬의 톤이 증가된 약 20% 정도의 머슬의 덴시티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머슬의 덴시티가 증가되면서 기본적으로 머슬 파이버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지방 피부층의 콜라겐도 한 25% 증가되고 엘라스틱 파이버의 수도 2배 정도 증가되고 RFA
의해서 스킨 리주비네이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슬의 마이오 뉴클라이가 20% 정도 증가되고 탈분 고카이에서 머슬에 영향을 주는 거죠. 머슬 파이버도 20% 정도 증가되고 머슬 파이버의 사이즈도 24% 정도 증가되는. 결국은 중안면부에 있는 립 엘리베이터도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의 강도를 증가시켜주고 파이버도 두껍게 하고 사이즈도 크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피부의 콜라겐 재생을 위해서 단독으로 이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주 타겟인 머슬에는 25%에서 30% 정도의 액티비티를 증가돼서 이 중안면부를 실제로 얘기하는 리프팅,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트닝이나 지방을 줄이는 시술이 아니고 리프팅을 일으킨다. 그래서 주로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 중안면부가 좀 짧아지는 효과, 인프라 오비탈 에어리어랑 취 에어리어 경계 부분이 차올라오고 내저러비얼 폴드가 조금 이제 흐려지고 어퍼립이 좀 에버전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볼륨아이제이션 되는 효과. 아까 우리 전후 사진에서 본 것처럼 미드 페이스가 볼륨아이제이션 되고 로우 페이스가 이렇게 리프팅 돼서 볼륨이 줄어들어서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비. 그 유사한 논문을 보면 21년도에 쓴 논문 같은데요. 필러를 안 넣어도 약 1.8mm 정도 볼륨아이제이션 된 효과, 47명을 대상으로 이걸 측정한 거거든요. 로우 페이스는 약 1mm 정도의 볼륨이 빠진 효과. 결과적으로는 무게중심이 중화면부로 올라가서 여기는 줄고 올라가서 리프팅된 효과를 보인다.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를 크로즈 루프에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RF를 스킨에도 주고 하이패스를 근육에도 주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지방층에 영향을 줘서 지방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방층에 실제로 필러도 넣고 이제 실도 넣잖아요. 그럼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바디하는 장비에 대한 논문인데, 엉덩이에 있는 머슬 글루테우스 막시무스 뭐 미니우스 메디우스 이 머슬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3개월 후에 하이패스랑 RF를 동시에 했을 때 단독으로 하이패스만 했을 때보다 좀 더 머슬의 덴시티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싱크로나이징 기술이 중요하고, 큐테니스 팬 레이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리고 머슬 파이버의 티크니스가 얼마나 증가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팬 레이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즉 지방이 녹지 않는다는 거죠. 머슬 액티비티만 증가되고 덴시티만 증가되고 지방이 녹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고, 제 임상 케이스를 좀 보고 끝내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 벡트라라고 하는 장비로 전후 사진을 찍은 거고, 마음의 눈을 열고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고 약간은 내저러비얼 폴드가 좀 처져 있는 부분들이 내보내고 나서 여기 좀 차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인프라 오비탈 에어리어랑 취 에어리어에 있는 경계가 좀 차올라와서 내저러비얼 폴드가 좀 흐려 보이고 중안면에 볼륨아이제이션 된 것 같은, 확대해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여기 이렇게 꺼진 부분, 인프라 오비탈 에어리어랑 취의 경계 부분에 있는 데가 좀 차올라옵니다. 미드 페이스가 쇼트닝 되고, 초창기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했으니까 다른 케이스고요. 비슷하게 여기 중안면부가 좀 짧아지고 볼륨아이제이션 되고,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을 한번 잘 보시면 확대해봐도 알 수 있어요. 차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장비는 사실은 울세라나 서마지와는 다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거를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고, 우리가 중안면부의 어떤 리주비네이션을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봐서는 유일한 EBD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마지나 울세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안면부의 어떤 리주비네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물론 매번 한다고 드라마틱하게 뭐 쫙 좋아지고 이러진 않지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토닝처럼 계속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비용이 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만, 대체가 불가한 현재로서는 중안면부의 리프팅하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